안녕하세요. 도로모험가 도모입니다. 오늘은 교통 흐름과 안전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초보 운전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단순히 개념뿐만 아니라 상황들을 알려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정 속도를 잘 주행하는가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앞차와 그리고 옆차, 뒷차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는 100km 구간이죠. 그런데 앞차, 옆차, 뒷차 전부 80km로 가고 있습니다. 정체가 조금 있는 거겠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80km로 간다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통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변의 차량들과 잘 맞춰서 가고 있는가를 눈으로 둘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차로 변경을 말씀을 드릴 때에도 차로 변경에서 중요한 두 번째 항목이 교통의 흐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어렵지 않으시죠? 1차로는 100km로 가고 있고요. 2차로인 저는 50km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교통 흐름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끼어들었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차로로 잘 주행을 하고 있다가 진출을 해야 된다고 해서 100km로 가고 있는데 20km, 30km로 서행하는 차들 사이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는 20km까지 속도를 줄이겠죠? 그러면 뒷차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 속도나 아니면은 규정하는 주행 속도가 맞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당장의 주변의 차량들의 주행 속도와 비슷하게 달리는 거를 교통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초보 운전자분들의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앞차를 제대로 된 속도로 쫓아가지 못해서 후방에 교통체증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초보 운전자분들이 교통 흐름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지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올바른 차간거리입니다. 차간거리, 곧 안전거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안전거리를 도대체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짝 붙어서 가자니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멀어지니 뒷차가 빵빵거려서 무섭습니다. 속도에 비례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된다고 말은 하지만 누가 눈대중으로 50m, 100m를 맞춰서 달리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둔 차로 변경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가는 안전거리 안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안전거리가 되겠죠. 근데 굳이 차로 변경을 하겠다고 시속 100km가 넘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안전거리 안을 아찔하게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간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거나 아니면 진짜 그 차를 공격하고 싶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차간거리를 둔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 끼어들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을 둔 건지를 판단을 못 하셨다는 얘기겠죠. 자, 차간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숫자가 정해져 있지만 숫자로 정해서 외우신다기보다는 주변 차량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엄청 쉽게 빨리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시내에서는 차 한 대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공간을 두고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도로 상황이라면 2대 정도는 들어올 정도로 넉넉하게 두고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꽤나 멀리 두고 가고 있습니다. 안전거리에 대해서 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운전 경력자 분들께서는 이미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방음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요. 안전거리라고 하면 앞차하고의 거리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옆차까지도 생각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좌회전
여러 개의 차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편을 올려 드린 게 있는데요. 옆에 있는 차가 내 차로를 침범할 수 있다라는 예측 운전 안에 저는 안전거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시내 주행을 할 때 만약 옆 차로에 있는 차가 내 차로로 침범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신다면 절대 나란히 가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시내에서 다 같이 서행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빠르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차간 거리를 다 두고 그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차가 설령 끼어들더라도 아니면 갑자기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로 변경을 내 쪽으로 한다고 해도 그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나란히 가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옆차 때문이죠. 이게 옆차를 배려하기 위한 게 아니죠. 제가 방어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경우에 뭐 안전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다고 해서 뒷차가 빵빵거린다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성격이 안 좋은, 인성이 안 좋은 운전자들은 앞차가 조금이라도 간격을 벌리면 뒤에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뒷차 때문에 내가 나란히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보 운전자분들께서는 이 올바른 안전거리 확보를 빨리 배우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직 운전이 서툰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어야 여유가 생기고 그 사이에 내비게이션도 보고 또 신호도 보고 주변의 안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볼 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초보 운전자 분들의 경우 물론 다른 의미로도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안전거리를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차 보기에 급급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선은 도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몇 미터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우선은 도로에 나가셨을 때 내 옆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띄우고 가고 있는지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 하시면서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주행을 하니 이렇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정도의 속도로 따라가 보니 안정감이 생기는구나 라는 본인의 기준이 생길 겁니다. 이때 차간 거리가 너무 멀어서 뒷차들이 기분 나쁠 정도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속도도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고요. 물론 앞차를 잘 쫓아가고 차간 거리도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멀어지지 않게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교통 흐름과 안전거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러면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